오늘 오전에 국정감사 야당 의원님 질의 중에서 북에서 25년 전에 망명했던 고 황장엽 씨가 남한 내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황장엽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기자회견 장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리스트도 없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허위 사실입니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대북 문제나 남북 문제를 가지고 내부 정치 공세용으로 활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악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북의 의도에 그냥 놀아나는 거지요. 자꾸 이런 식의 나는 정치 공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그 해당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고 사과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엽 의원입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이탈 주민 지원재단이 바람자제를 날이 없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내부 갈등도 심하고 혼란도 심하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재단의 조사개발팀장이 자신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에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탈북민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런 자료들은 북한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되게 다들 좀 이렇게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그동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논문을 쓰는데 활용을 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도 의뢰를 했고,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1개월 그냥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때 이 팀장의 논문을 심사한 5명의 교수 중에서 4명이 조사개발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공적인 직위를 사적인 수단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재단 인사의 징계 사유에서 아예 배제됐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 SBS 뉴스에도 방송이 됐는데요. 현 재단 상근 이사에 대한 내용 보도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재단의 상근 이사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뭐 정식 명칭은 경영기획본부장이죠. 예, 경영기획본부장이죠. 네. 그런데 본인이 문패를 상근 이사로 바꿔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분명히 발령이 났는데 아예 문패를 자기가 그냥 알아서 바꿔답니다. 상임 이사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벌어지는 그 안에서의 갑질이 더 큰 문제인데, 여기도 역시 자신의 논문 작성을 위해서 이 탈북민들에게 탈북민 정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탈북민들의 항의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통일부가 재단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라라고 넘겼는데, 문제는 이 재단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본인의 직책도 셀프로 임명할 정도의 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밑에 직원이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 규정에는 상근 이사로 돼 있고 직책이 이제 경영본부장인데요. 그
지금 그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문제, 그 상근이사냐 경영본부장이냐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종의 그 셀프 조사, 진상 파악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 내겠고요. 다만 이제 그 본인으로서는 상대방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들인데 과하게 이렇게 그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 고소 내지는 수사 이런 것을 의뢰하겠다 이런 그 의사까지도 확인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상황을 저희들이 보아가면서 조치를 더 진척시킬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지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었는데 탈북민이 항의할 리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없고. 저희들이 그런 그 그다음에 조사 절차들 문제는 조치들을 이게 취했지 논문 않겠습니까? 작성은 사적인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갖다 공적인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공적인 정보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사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재단의 기강이 얼마만큼 현재 회의에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법과 규정을 위배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부로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아까 그런 과정에서 통일부가 취하는 조치가 이제 정직 1월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통일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는 최고로 강력한 징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수준의 그런 나름대로 강한 징계 조치 중에 하나를 취한 겁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영역들을 좀 더 강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가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사적인 어떤 편익을 취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공적인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또 상벌 체계가 바로 서야 이 기강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상벌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단 내부에 많은 갈등과 혼란 그리고 시끌시끌한 제대로 이렇게 재단에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그래서 제대로 통일부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남북 그 경협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추가해 주세요. 1분 추가. 그 중에서 이제 개성공단의 피해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여타의 다른 이제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내륙 경협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체로 또 영세한 기업들인데 이미 거기에 지금 투자했던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만 투자 유동자산 피해액이 3,984억인데 1,239억 지급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증빙 서류 같은 걸 제대로 좀 증빙을 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최근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이미 통일부에서는 심평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를 하기가 어렵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 그 기본 정신은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께서 그 개성공단 그 기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어떤 그 대책 질의하셨을 때 정신하고 전 동의를 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완료됐다. 그 보상 조치들이 완료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저희
주요 간부들과 이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의지의 문제는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 정분의 공감대라고 저희들이 부드러운 표현을 씁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와의 어떤 그 협의 과정에서 더 진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 공통으로 그 의견들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도움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한번. 네. 근데 의사진행 발언도 그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국정감사 야당 의원님 질의 중에서 북에서 25년 전에 망명했던 고 황장엽 씨가 남한 내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황장엽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기자회견 장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리스트도 없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청주 간첩단 사건을 들어서 지금 혐의 수준의 재판 중에 있는데 이 간첩 혐의자가 이재명으로 결집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북이 지령으로 응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치 이 얘기는 북이 이재명 결집 지령을 내린 것처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북은 판단 유보 주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관계 자체도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이게 사실을 정확히 잘 모르거나 아니면 착각을 해서 뭐 오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정부나 대권 후보 흠집 내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간첩단에 대한 북의 지령 중에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라는 지령이 있었고 그 시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북의 지령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타도를 주장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대북 문제나 남북 문제를 가지고 내부 정치 공세용으로 활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악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북의 의도에 그냥 놀아나는 거지요. 자꾸 이런 식의 나는 정치 공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그 해당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고 사과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 장관님, 지금 우리 뭐 주장 중에 이제 전술핵 배치, 나토식 핵 공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 정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부 입장도 그렇고 이게 미국에서도 해줄 용의가 전혀 있어요.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죠. 네. 미국에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램버트 부차관보, 미국은 그런 해당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놀라울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핵확산 방지국장,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줄 생각도 없고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핵 공유를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한미 간의 협의도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회수를 해갔지요. 미국에서. 네. 그 회수했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바로 정리된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당시에 부시 대통령의 핵 감축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술핵이 세계 곳곳에 배치를 해놨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전과 보장, 굉장히 관리 자체가 허술해서 대단히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다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던 것도 완전히 다 해소를 해갔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나토식의 핵 공유, 당연히 미국이 이건 뭐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한미 간에 이거는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건 뭐 저희가 전혀 뭐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맹은 깨지고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요. 대북 제재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경제 제재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그런 제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저는 좀 강력하게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현재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뭐 정부가 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 김몽골 의원님이 한번 뭐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 좀 국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좀 외교 차원에서도 이거 아주 좀 제대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질의는 생략하고요. 그 재외 공관 관저라는 공간이 이제 공적인 업무를 하기도 하고 또 사적인 생활이 공존해 있는 공간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때로는 공사가 잘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요리사를 채용을 해서 쓰는데 여기서 많은 그 갈등이나 혼란, 그 다음에 오해, 때로는 갑질, 뭐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관장도 힘들어하고요. 또 요리사는 또 요리사대로 굉장히 자기가 무시당하고 뭐 노동권대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또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외교부에서 이 관련된 보니까 지침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아주 이렇게 단순화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사적 영역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좀 해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이 경우를 한번 좀 외교부 차원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생활을 좀 정확히 구분하고 또 관저에 따라서 행사나 접대가 굉장히 많은 관저가 있고 거의 또 1년에 또 없는 관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해주고 이걸 좀 때로는 요리사의 또 노동권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노동부하고 좀 협의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요리사의 노동권도 좀 존중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공관장 또는 공관장 가족과 이 요리사 간에 발생하는 이 오해와 마찰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명확한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오랜 그 관행과 또 새로운 그 지침 간에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있어서 네. 어떤 공관장은 아예 그냥 갖다 아예 요리사 안 쓰겠다 그냥 그리고 그냥 가족에서 그냥 시키고 그냥 말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뭐 이 요리사 쪽이 또 뭐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언론에 뭐 이렇게 제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커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좀 이 문제를 좀 한번 노동부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법 기준에 맞춰서 네. 한번 좀 정확히 이걸 좀 구분하는 좀 지침을 마련해 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일단 마련했는데 그 지침 마련 이후에도 그 지침에 대한 그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추가적인 그 검토를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보니까 지침이 그 사적인 계약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커지는 하여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